네, 등기법도 이제 막바지가 왔습니다. 좀 어렵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좀 더 쉽게 천천히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해야 될 내용을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동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돌려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문제에 적용되는 내용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시되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신 그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또 보완을 하니까 그때를 기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법이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에 여기 촉탁이한 등기에 있어서도요.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요새 최근에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데 촉탁의 등기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등기법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또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하시면 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촉탁의한 등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국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관공서가 등기 신청을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이때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촉탁의한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면 이것을 촉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촉탁의한 등기는요, 다시 2번 보시면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3번 보시면 밑에 관공서가 공권력의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2번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갑과 을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때요. 자, 갑도 을도 사인이었을 때, 민간인이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요, 국가였을 때, 국가의 재산을 을한테 판다라고 해보죠. 자, 국가의 재산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공동신청을 요구하는 것은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함으로써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이렇게 관공서, 국가일 경우에는요, 등기 신청에 있어서의 그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을이 신청하지 않고 관공서, 국가가 그냥 촉탁만 하더라도요. 단독으로 촉탁을 하는 거죠. 등기소에. 자, 그래서 관공서 국가가 야,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줘라 라고 촉탁만 하게 되면은 그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등기 의무자, 국가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의 촉탁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갑과 을에게서 소유권을 넘기는데 을이 국가인 경우도 있겠죠. 을이. 자, 그래서 갑에게서 국가가 갑의 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할 때요. 자, 민간인끼리는 갑과 을이 모두 공동 신청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을이 단독으로요. 내 앞으로 등기해라 라고 촉탁을 하게 되면요. 자, 관공서의 말은 등기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동 신청할 필요 없이 국가의 그냥 단순히 일방적인 촉탁에 의해서만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가 됐다 할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촉탁만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면은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 받아서요. 바로 그냥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반가로 2번 보시면은 국가 또는 등기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요.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촉탁을 한다는 거죠.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의 승낙을 받아서. 자, 이럴 때는 을의 청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동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 신청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을의 청구에 의해서 촉탁을 하든지 아니면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의 승낙에서 등기 촉탁을 하지만은 갑과 을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뭐 전혀 지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4번 보시면요.
등기 촉탁은 등기 신청과 실질적으로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거 보죠. 자, 등기 권리자가 국가인 경우에요. 자, 국가인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자, 을이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되지만은 등기소에서는 국가에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자, 보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요,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인데, 자, 국가는요, 국가가 촉탁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자, 국가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국가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국가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을 때,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을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을은 장차 그 물건을 처분할 때 등기필 정보 없이도 얼마든지 등기를 촉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소에서는 국가 앞으로 등기가 완료가 됐을 때 국가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나 등기필 정보의 작성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촉탁에 한 등기는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갑의 등기필 정보, 갑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등기필 정보를 또 제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탁에 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죠.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때 국가가 등기를 신청할 때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 앞으로 등기가 됐을 경우에 국가에게 등기필 정보를 또 작성해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국가가 등기의 권리자로 촉탁하는 경우에도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공동신청이나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만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국가의 촉탁에서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촉탁에 한 등기인데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요. 공권력의 주체로서 이게 등기 좀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요. 방가루 2번 보시면요. 공매처분입니다. 공매처분. 자, 공매라는 거 기억하시면은 공매는요. 자,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무서에 세금을 안 내요. 그랬을 때는 세무서장은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을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계속 안 내면 이 물건을 경매해 가지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압류가 되기 위해서는요. 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장이 직접 압류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세무서장이 그 등기관에게 공권력의 주체로서요. 이제 뭐 이 사람이 우월한 주의가 있는 거죠. 세무서장 공권력의 주체로서 야, 이거 좀 빨리 압류 좀 해라. 자, 세무서장이 압류하는 것은요. 공권력의 주체로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 공권력의 주체로서 보다 높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압류를 할 때는 자, 이때는 등기소에 어떻습니까? 이 등기, 이 X부동산 압류 좀 해라 라고 어떻습니까? 촉탁을 하는 거죠. 압류를 촉탁하게 되면 등기관이 그 촉탁에 따라서 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압류 등기가 대표적인 공권력의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의 촉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 공매라는 것이 공권력의 주체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공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부터 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라고 해서는 먼저 압류부터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등기들이 다 공권력의 주체로서 이제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매처분만 기억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가루 3번에 있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처분 제한 등기.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가 또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가루 4번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이것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원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임차권 등기를 시키는 것이죠.
강제로. 자, 이런 것들도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법원의 명령이라고 있어서요. 그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주게 되면요. 결국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법관이 직접 등기소에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주게 되면은 법원의 사무관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이 등기소에 등기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법원의 사무관이 촉탁을 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사무관이니까요. 법원이 촉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자, 그러면요. 반가로 3번에 있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좀 보죠. 압류,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의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A라는 사람한테 A가 갑에 대해서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 자,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서 잠깐 다뤘던 것인데요. 갑이 재산이 있는데도 안 갚아요. 갑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인데 이 물건이 한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걸 팔아서 돈을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팔지를 않어요. 팔아서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결국 A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10억을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법원 가지고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요. A가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증명하는 방법으로요. A가 뭐 채권 각서 같은 거 있겠죠. 그러면 채권 각서 들고 와가지고 내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경매해 주세요. 자, 각서 하나만으로는요. A가 채권자라고 증명이 확실하게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각서에 얼마든지 유죄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가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으로는요. 뭐가 있냐면 A가 갑을 상대로 10억 원에 대한 디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들고 와야만이,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은요. 판결문을 들고 와야만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갑을 상대로 소제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제기해서요.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A가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경매 신청이 정당한 거죠. 적법한 경매 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매각이 이루어지겠죠. 경매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겠죠. 낙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락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매각 대금을 이제 매각했으면 완납을 할 것이고요. 그 완납된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매에서 이것이 12억이 떨어지게 되면은 10억은 A가 갖고 나머지 2억은 이제 갑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자, 보죠. 자, 소제기를 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단순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랄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랄지, 자,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등기에서 자신의 채권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들은요, 승소 판결문 가져올 필요 없이 등기부만 가져오면 됩니다. 등기부만 가져와서 경매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경매라고 해요. 그러나 일반 채권자들은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돼요. 승소 판결문 가지고 와가지고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는 강제경매, 그 다음에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임의경매라는 거죠. 자, 민법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소제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요. 대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0억 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 토지가 을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채무자 소유물이 아니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경매를 갑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하는 동안에요,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경매가 중단돼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소유자가 지금 갑이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갑이 소유자로 있었을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경매는 계속 진행돼야 되겠죠. 경매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는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경매 채권자 A에 대해서는 갑을 소유자로 취급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압류라고 하는 거죠. 압류. 다시 말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압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상태의 권리관계를 딱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압류라는 거죠.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요, 갑이 소유자였으면 이 권리관계 상태를 계속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있고 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 처분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채권자 있죠. 채권자.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 채권자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의 현재 권리 상태를 그 상태로 묶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갑은 A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경매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병이 낙찰을 받게 되면은요. 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이제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을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압류가 발생하면요, 압류. 자, 압류가 되면은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는 것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요, 아직 경락이 끝나기 전이면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은 가능합니다. 처분이 가능하지만은요, 사지간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요, 경매 자체를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미 압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게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을은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된 압류, 경매 개시 결정은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사는 사람이 없겠죠. 내가 사봤자 경매가 되면 소유권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갑이 소유권을 넘길 수는 있어요. 다만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분이 제한된다는 거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등기 이런 것들을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 자, 그런데 문제는요,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소지에게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꽤 있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 갑이 을한테 처분해버리면요, 아직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처분했기 때문에 A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어떻습니까? 경매 신청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요, A 입장에서는요, 지금 승소 판결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경매 개시 결정, 압류는 못합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압류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승소 판결 받아봤자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그 전에 처분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소제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아직 승소 판결이 없기 때문에 압류는 못하지만은 장차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가압류. 여기서 이제 가압류가 나오는 거죠. 가압류. 가압류는 정식 압류는 아니에요. 승소 판결을 받아야 압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야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압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압류도 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되면은요, 자, 이것도 효력은 똑같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물건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가압류 채권자 A죠. A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A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A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취급이 되고,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갑이 여전히 소유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해서 압류가 된 다음에 매각이 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경락이 이루어지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없겠죠. 소유권은 처분은 가능하지만 취득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이 제한된다는 거죠.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가압류 등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채권자는요, 가압류를 한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 개시 결정 듣게 되면 압류가 됩니다. 그러나 관공서가요, 세무서장이 어떤 물건을 세금을 안서 압류를 할 때는요, 승소 판결 필요 없이요, 바로 압류가 가능해요. 촉탁에서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할 필요 없이요, 바로 소재기할 필요 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해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하는 압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버리면요, 처분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처분이 돼가지고 압류가 된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요, 세무서장이 채권자로서 조세 채권에 의해서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압류가 된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무서장에 대해서는 갑이 소유자로 취급되고요. 따라서 압류를 한 다음에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돼서 병이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을은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하는 압류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처분을 제한하는,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가 돼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등기 이런 것들이 처분 제한 등기가 되는데, 먼저 이 압류나 가압류는요, 세무서장이 하는 압류도 그 조세 채권이니까 금전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10억 원의 채권 이렇게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금전 채권을 강제 집행을 통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압류, 가압류 등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는 압류 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이제 가압류 등기라고 하니까, 가압류나 압류는요,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금전 채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금전 채권자. 압류,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이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A가요,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는 거죠. 가압류. 자, 가압류를 할 때는 금전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금전 채권을 적어요. 금전 채권, 금전을 얼마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느냐 해서 10억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금전 채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민법에서도 이 금전 채권은 다루지 않죠.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금전 채권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압류나 가압류는 그냥 금전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위해서 그 부동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제한시키기 위한 등기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다. 그래서 가압류나 압류 등기는 금전 채권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 금액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전 채권은 우리 민법에서도 금전 채권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367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처분 등기가 있죠. 자, 가처분 등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등기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보죠.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X 물건 15억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4월 1일 날 매매를 하고요.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이전 등기를.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등기는 이래가지고 갑이 돈 받고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가장 좋은 것인데 문제는, 자, 을이라는 사람이 4월 30일 날요, 뭐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안 돼 있어요.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 적은 없으니까 가등기는 안 되는 상태에서 4월 31일 날 대매 대금을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자, 모두 지급을 했으면 갑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돈을 다 지급을 했는데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자, 이건 우리가 시험 범위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매수인은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결국 어떻습니까?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이제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기 전에 갑이 이 물건을요, 병에게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5월 7일 날 처분해서 등기를 해줘버립니다. 자,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 병 앞으로 등기가 돼버렸으면요,
이제는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이제는 소유자가 갑이 아닌 거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를 통해서 단독 신자 승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리면은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막고서 어떻습니까?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을은 갑을 상대로요. 갑을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자, 이 물건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법원에 요구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면은 처분이 제한되거든요. 제한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줄 것이고요.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주게 되면은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주게 되면은 법원의 사무관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도록. 자,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것도 어떻습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그래서 만약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면은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송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래가지고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좀 더 크게 그리죠. 자, 이쪽에다 그리죠. 자, 이래가지고 갑 앞으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 앞으로 단순히 이전 등기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해가지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 어떻게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이 됐습니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을 경우에는요, 이때 처분금지라고 돼 있지만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처분이 가처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갑은요,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넘길 수가 있지만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병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요, 병은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을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따라서 을에 대해서는 갑이 여전히 소유자로 봐가지고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신청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을 앞으로.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요, 그러면은 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압류나 또 압류와 마찬가지로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됐을 경우에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처분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면은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처분이 제한되게 되겠죠. 그래서 처분이 제한되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 을 앞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습니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을 때는요, 자, 가처분 등기는요, 누가 하냐면 우리가 압류나 가압류 등기는 금전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을 그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 금전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금전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매수인이 하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단독 신청해서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요, 등기 청구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압류나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가처분 등기는 이렇게 등기 청구권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금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등기 청구권을 적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그 금전을 적고요. 금전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는 등기 청구권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요.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은 소유자입니다. 처분이 제한될 뿐이에요. 그래서 사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3 해가지고요, 병이 만약에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전 등기가 되면은요, 일단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지금 현재 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도요, 을이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을이 패소 판결을 받으면요, 끝나버리는 거죠. 병이 소유권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을의 입장에서는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 여전히 갑을 소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요. 을은 당연히 사해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어떻습니까? 갑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때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죠. 처분금지 이후에 이루어진 이 의뢰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것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자,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이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을 하겠죠.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요, 단독으로 이 등기의 말소도 같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말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 잃어버리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목적을 달성했죠. 처분금지 가처분을 등기를 해놓고 해놨으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그 목적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을 때는, 그래서 단독으로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것도 직권으로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를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가처분 등기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촉탁에서 이루어진 등기라는 거죠.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주게 되면 법원의 촉탁에서 등기가 되는 것이죠. 촉탁에서 등기가 됐지만은 나중에 을 앞으로 이 등기가 됐을 경우에 이 등기에 말소를 할 때는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의 이제 절차입니다.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기 청구권자들이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단독으로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요, 우리 등기법하고 연결되는 거죠. 매수인이 하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이런 사람들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지만은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것이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다만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에서 반가를 1번 보시면,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었을 때, 이런 거죠. 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집행, 승소 판결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을 제한하는 것. 이것이 가처분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요. 자, 1번 보시면은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와 피보존 권리는 이제 등기 청구권이 되겠죠.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줬고요. 그 다음에 금지사항을 기록합니다.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처분을 금지하게 되면 어떤 걸 금지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적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는 이것은 갑부에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너무 어렵네요. 이거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좀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거예요. 자, 가처분 등기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 A라는 사람한테요,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상권. 자,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돈은 받았는데요, 지상권 설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갑을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줘버리면 어떻습니까? 지상권을 설정해 버리면은 A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뭘 요구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요, 지상권 설정 등기 선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금지시키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상권의 설정 등기는 을구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상권 설정을 금지시키는 등기예요. 자, 지상권 설정을 금지하는 것은 지상권 설정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 지상권 설정을 금지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갑구예요. 갑구예. 지상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을 금지시키는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갑구예요. 좀 복잡하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을구의하지만 지상권 설정을 금지시키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갑구의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이쪽 기억하시고요.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갑구의하는 등기하고 을구의하는 등기들이 나눠지는데 보통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갑구, 소유권 유예 권리는 을구의하는데요.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만 약간 좀 독특해요.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저당권이나 무슨 재산권도 마찬가지예요. 설정 등기 청구권을 금지하는 설정 등기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저당권, 지상권 이런 등의 그 제한 물권의 설정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갑구의한다는 거죠. 갑구의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방가루 2번 보시면은 이제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요,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말소 등기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말소 등기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전 등기만 좀 기억하세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단독으로.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하겠죠. 단독으로 할 때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단독으로 그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해서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나 말소할 수 없는 거, 이건 가등기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진 등기를 말소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가등기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말소를 하지만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 맞춰진 그 가압류 등기 이런 거 말소하지 않는 거죠. 가등기 전에 맞춰졌으니까. 그리고 그 가압류 등기에서 이루어지는 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런 것도 말소할 수 없는 거죠. 또 가등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이런 것도 말소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말소하지만 가처분 등기 되기 전에 이루어질 가압류 등기, 자, 이것은 말소할 수 없는 거죠. 가처분 등기 전에 맺혀진 가압류 등기는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 니은 보시면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것도 말소하지 않고요. 또 디귿 보시면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앞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록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되어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대항 요건을 이미 갖추었을 때,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졌는데 대항 요건은 있지만 등기만 이때 이루어졌을 때는 이 임차권 등기는 그 전에 있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보시면 말소하지 않는 등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가등기의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중에 말소할 수 없는 등기하고 거기서 네 개가 있었죠. 거기에 기역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독으로 말소를 한다는 거죠.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이렇게 말소를 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요,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하면서 이런 등기,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대해서 다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요. 자, 저당권은 항상 다른 저당권이나 다른 용익권과 항상 양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된 이후에 다른 저당권 등기나 또는 다른 지상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등기들은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3자 명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저당권과 다른 저당권 또 용익권은 양립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자, 등기관이 가처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를 할 때요. 자, 이걸 말소를 할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의 의의하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가 됐을 때 그 의미, 그리고 가처분 등기가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그 절차. 자, 이것을 한 것이죠. 이걸 한 겁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 문제예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다 보면 또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 했던 내용들이 또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보다 깊은 내용들은요, 문제풀이를 할 때 응용되는 내용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등기에 관한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등기에. 자, 그리고요, 여러분, 212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등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직권에 의한 등기 절차가 여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직권에 의한 등기를 쭉 모아 놓았습니다. 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등기 절차, 우리가 중간중간에 뒤에서 배우는 내용을요,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직권에 의한 등기 절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통해서 직권에 의한 등기 절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가 있었는데 그 등기도 우리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왔던 거죠. 이 내용이 223페이지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예가 다 모아져 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신청하는 예를 한번 보면은요. 자, 보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단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같은 건 등기 의무자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의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도 등기 의무자가 따로 없으니까 단독 신청이고, 멸실 등기도 표제부의 등기로서 단독 신청이고요. 또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법인 해산으로 인한 권리 소멸 약정에 따른 말소 등기예요. 사망이나 해산을 했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도 단독 신청이고,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말소 등기를. 또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이런 경우도 혼동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 등기 시간에 했던 거죠.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로 이제 판결이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가등기 시간에 했던 거죠. 가등기를 할 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고, 또 가등기 말소에 있어서도 단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가등기 명의에 승낙이 있으면은 또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자, 기타 내용으로 밑에 보시면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다 단독 신청이고요.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잠깐 본 건데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와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모두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또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는 규약의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고, 규약이 폐지가 됐을 때요. 공용 부분이라는 규약이 폐지가 돼버리면은 새롭게 다시 규약상 공용 부분이 폐지가 되면 다시 갑구나 을구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갑구 을구를 없애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없앤 상태에서 다시 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규약을 폐지해버리면은 새롭게 다시 갑구 을구를 만들게 되는데, 새롭게 갑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라고, 보존 등기니까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얘기했죠.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의 말소 등기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의 말소 등기는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 그럼 읽은 김에요. 자, 212페이지 보시면 직권에 의한 등기 있습니다. 자, 직권에 의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처분 제한 등기,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랄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오게 되면은 직권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죠. 또 변경 등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경 등기 할 때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대지장소관 측의 불법 통지가 있다랄지, 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을 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랄지,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됐을 때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해준다고 했죠. 또 경정 등기요. 자, 경정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사항이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가 됐을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합니다. 경정 등기를 한다. 그리고 말소 등기요. 자, 말소 등기도 우리가 이전에 바로 많이 읽었던 거죠. 관할 위반의 등기 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당연무효 등기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또 두 번째는 중복 등기는 당연히 말소를 해야 되겠죠.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등기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또 세 번째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또 밑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본등기에 양립할 수 없는 중간 등기들도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또 밑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했을 때요. 환매권을 행사했으면은 환매특약 등기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환매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또 그리고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는 직권으로 또 말소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제3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가처분 등기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에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요. 요 등기를 말소를 할 때, 단독으로 말소를 할 때는 가처분 등기도 그 목적이 달성했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또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요. 말소 회복 등기. 자, 이것은요. 두 번째만 보죠. 자,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것이 등기관의 과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 말소 회복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는 것은요. 만약에 가등기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가지고요. 이 중간처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가등기가 잘못된 등기예요. 가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본등기가 잘못됐겠죠.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는 직권으로 또 회복 등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권으로 말소됐을 때는 또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대지권 관련 등기와 관련돼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이 대지권,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지권이 목적이 되고 있다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하는 거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의 등기, 뭐 압류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건물 등기부 전유 부분 표제부에 또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지권이 등기가 된 구분 건물에 있어서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권 등기에 있어서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됐을 때는 요역지를 열어서 요역지에 이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갖는 토지다.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을 한다는 거죠. 또 공용부분의 말소 등기는요.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규약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서 원래는 규약성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있다는 거죠. 표제부만 있어가지고 표제부의 공용부분이라고만 돼 있다는 거죠. 공용부분. 이것은 공용부분이라. 그런데 나중에 갑구를 없앴는데 규약을 폐지하게 되니까 새롭게 어떻게 됩니까? 갑구를 개설을 한다는 거죠. 갑구를 개설해서 그 규약성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A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예전에 했던 내용이지만은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했던 내용을 이렇게 직권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기본 강의 좀 길긴 했습니다. 근데 길게 해도 어떻습니까? 등기법은 짧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만큼 등기법은 좀 깊이가 있고 좀 넓습니다. 자, 그래서요. 등기법을 욕심을 많이 부리시기보다는 하는 데까지만 해서 그래도 하면은요,
8개 이상도 맞을 수 있고 또 6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반복해서 이해함으로써요. 등기법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이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자, 문제풀이 강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좀 짧지 않은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